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도 그 선물 준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이라는 이 책을 오디오북이자 방송으로 어, 책 내용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 생각들 좀 섞어서 음,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서 몇 개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날 거의 매일 하나씩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 망각하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사실 늘 여기서보다는 everyday, 매일, 늘 좋은 생각을 가까이 해야 한다. 라기 때문에 그 선물준 산타님의 이 책은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코스피나 또 오늘 밤에 또 다가올 나스닥에서 그 주식 시세에 중독이 되면은, 흔들리거든, 사람이.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성장주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또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는 책들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유튜브 수익이 발생한다면 점점점이죠.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발생한다면 50%는 무조건 기부한다. 사실은 처음에 100%를 기부할까 했는데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니체, 엄청 유명하죠. 프리디히 니체가 분석을 했는데 우리 이타심 또한 이기심에서 발로한다라는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약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데서, 그러니까 그 이기심 때문에 사실은 이타심을 행하는 것이다. 뭐 일단 옳고 그르든 저는 되게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기 때문에 50%는 저 이기심을 하고 50%는 무조건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유튜브가 좀 번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정말 좋은 곳에 이런 수익금을 나눠 쓰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래도 50도 50 선언했습니다, 방금. 세 번째로는 좋은 생각을 아까 첫 번째 제 기치랑 좀 비슷해요. 좋은 생각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서 선물 든 산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블로그가 맨 위에 공식 몇 개 나와 있고요. 근데 맨 위에 있는 게 선물 준 산타님의 이분의 블로그가 바로 떠요. 그러면 이분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정말 이분이 거의 매일 한 개씩의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저도 매일 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단타 실패했는데 뭐 저도 이제 단타는 하긴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일부 금액은 또 단타로 운영을 하면서 또 장기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맞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흔들리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마다 선물준 산타님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바로 맨날 블로그 즐겨찾기 추가해 놓으시고 맨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떠나서 제 영상 안 들어도 됩니다. 저는 제 영상 들어서 유튜브 수익금이 뭐 저도 50%는 제 포켓, in my pocket에 들어가고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좋은 마음으로 제가 이거 만들기 때문에 그냥 선물 준 산타의 주식 투자 스크립 이 책을 그냥 사십시오. 사실 이분이 블로그에, 저도 몰랐었는데 블로그에 들어가니까 인쇄 전액을 그 부르 아이들인가 아동들한테 좀 다 기부를 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취지로 인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돼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는 지인들한테 이 책은 꼭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마음속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에서 제가 이 네 가지 선언을 하고 영상을 바로 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단연코 국내 주식 서적 중 최고 넘버 원입니다. 넘버 원인 이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맨 앞에 그 1장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의 제목은 퇴사 후 8년 나는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점점에 선물 준 산타의 부자 마인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70% 마인드, 30% 기법이라 그랬죠. 마인드 책에 더 가까워요. 기법도 있지만 그 기법이
이 70%의 마인드 없이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뭐 저도 예전에 서점에서 제가 사버렸지만 서점에서 서가지고 언뜻 발췌독했을 때는 뒷부분만 30%만 봤어요. 앞에 또 쓸데없는 얘기 하네 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식 투자 하면 할수록 다시 돌아와서 이 책을 사버렸잖아요. 이 책 정말 좋은 내용이구나. 정말 중요한 얘기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인드구나. 근데 사실 비슷한 얘기를 제가 현명한 투자자에서 현명한 투자자의 벤자민 그레이맨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IQ나 지능, 뭐 대학 학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IQ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원칙과 태도의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태도가 마인드입니다. 물론 원칙은 기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벤자민 그레이엄은 원칙과 태도의 문제를 했으니까 원칙이 기법이고 태도, 마인드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가 다 겸비돼야만, 사실 그 두 가지만 잘 겸비되면은 사실 철저하게 우량한 기업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인내심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탁월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라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량한 기업이 많이 저가로 계속 안 사고 있다 지켜보다가 이 정도면 너무 싼데 라고 생각했을 때 사면, 제가 그 사례는 SK 하이닉스가 그 중국 화이자 때문에, 그 뉴스 때문에 미국이 화이자 제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 반도체가 이제는 끊긴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하이닉스가 완전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엄청나게 떨어진 뭐 이틀 연속 한 20%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싸도 너무 싸요. 그래서 샀어요. 역시나 보기 좋게 그 다음날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망할 일이 없고, 반도체로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알아줬잖아요. 그냥 공부 안 해도 누구나 아는 지식인데 너무 싸요. 너무 좋은 주식인데 너무 싸. 그러면은 벤자민 그레이엄 식으로 따지면은 너무 싼 게 일시적 악재로 인해서 너무 싸게, 너무 좋은 우량주고 너무 싸게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잽싸게 사서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완전 예전 수준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까지 왔을 이때 매도한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그러니까 나는 우량한 주식을 기다렸다가 공포에 질린 대중들이 팔 때 기다려서 사서 적정한 수준, 너무 가격 오르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매도한다라는 원칙만 지켜도 꽤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이제 선물 주는 산타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부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장을 넘기자마자 뒤에 이 문장이 있네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매일 100번씩 꿈을 되새기는 꾸준함,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 다행히 이 세 가지에는 돈이나 재능, 배경이 필요하지 않다. 좋은 말이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망각하기 때문에 늘 좋은 생각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말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흘려들으면 끄덕끄덕 거리면서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뇌 효과. 2번, 3번 읽어드려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매일 100번씩 꿈을 되새기는 꾸준함. 다시 매일 100번씩 꿈을 되새기는 꾸준함. 두 번째는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 두 번째는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 꾸준함, 간절함, 굳은 의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장의 소 1장이라 해야 되나요? 뭐 1절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제목은 가난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 주제는 첫 번째, 돈이 없는 시절에도 책을 놓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서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눈에 확 띄는 빨간색 표지에 제목이 크게 들어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이 책은 당시 부자 아빠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입니다. 새로운 정보에 호기심이 강한 저는 그 책을 구입해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몇 번이나 머릿속에 섬광이 반짝이는 경험을 하며 책을 다 읽고 나니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돈과 부자에 관한 기존의 제 가치관과 커다란 차이를 느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돈과 부자의 개념을 다시 진지하게 성찰해 보았고 이는 제 인생의 일대 전환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Say No라는 필명으로 동아일보에 연재된 한국판 부자 아빠 칼럼도 제 생각과 실행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Say No의 부자 아빠 만들기라는 칼럼 제목이 눈에 띄어 읽었는데 그것이 제게 또 다른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칼럼을 감명 깊게 읽은 저는 Say No의 다른 칼럼도 모두 찾아 읽었습니다. 독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자 애쓰는 자극적인 신문 기사들을 뒤로하고 제 인생을 바꾸는데 도움이 줄 만한 기사나 칼럼을 찾아 읽기 시작한 것이지요. 책 한 권 구입해 읽을 돈도 없던 젊은 시절에는 거의 매일 서점에 들러 한두 시간씩 서서 책을 읽었습니다. 고맙게도 공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점은 제게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죠. 당시에는 어찌나 돈이 없었던지 단 1만 원을 벌기 위해 집에 있는 책을 긁어 모아 지하철을 2시간이나 타고 와서 중고 서점에 팔고 온 적도 있습니다. 신세가 처량하다 못해 비참할 지경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책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에 마음이 흔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고 반드시 이 가난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꼭 부자 아빠가 되어 내 자식들에게 불을 불러주고 주변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삶을 가르치겠다. 이 굳은 결심 아래 저는 부자가 되고자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부자의 꿈을 키워갔지요. 네, 이게 첫 번째 소주제, 돈이 없던 시절에도 책을 놓지 않았던 이유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이 20년 전의 일입니다 라고 시작해요. 전체적으로 책과 칼럼 같은 것을 되게 많이 읽었다라고 했죠. 20년 전의 일이에요. 20년 전. 이 책이 지금 부자 아빠, 그러니까 선물 주는 산타 이분이 이 책이 언제 책이 나왔냐면 2020년 1판 1세가 4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나왔어요. 올해 4월에 나오고 나서 지금 블로그가 폭발하게 찍고 있거든요. 댓글이 1000개씩 달리고 그랬어요. 이분이 글 하나 올리면. 불과 4월 16일날 나왔으니까 불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5, 6, 7, 8, 9, 10, 10월 16일. 불과 1년, 반년도 안 됐어요. 6개월도 아직 채 안 됐습니다. 6개월째 접어들고 있죠.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분이 이 책을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집필을 했겠죠. 근데 20년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20년 전에 이분이 책을 꾸준히 읽었다라는 것을 되게 마음을 새겨 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20년 뒤는 어떤 모습,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2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책에 저도 엄청나게 자극받아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만들 지경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썼던 이 책이 엄청나게 그 서무준 사타님한테 영감을 준 것처럼 역시 서무준 사타님이 썼던 저는 이 책이 저한테 엄청나게 영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20년 뒤에 이런 책을 써서 또 다른 저 같은 사람에게 영감을 엄청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자극적인, 아까 얘기 나오고 자극적인 신문기사, 자극적인 뉴스, 이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그러니까 무슨 가십거리, 디스패치 이런 데서 찍는 연예인 가십, 사진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이노라는 한국판 부자 아빠 칼럼 같은 것도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 하니까, 나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책들, 기사들, 칼럼들을 가까이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죠. 좋은 생각들을 가까이 해라 하는 생활을 계속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사실 생각이 나네요. 대학교 때 저도 아직도 서점, 요새는 이제 돈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돈이 생겨서 지금 보고 싶은 책들은 그냥 뭐 100권씩 뭐 책에 돈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읽어드리는 책들 다 사온 거죠. 그냥 사버려요. 이 책 괜찮은데. 근데 사실 대학교 때는 진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서무진 산타임과 똑같이 저희 취미가 교보문고, 그 다음에 영풍문고, 서울에 있는 그 대형 서점에 가는 게 제 취미였어요. 대형 서점 가면 너무 신간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매주 가도 볼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 저도 거의 저는 한두 시간이 아니고 거의 대학교 때는 주말에 한번 가면은 3-4시간씩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재밌어요. 평일에도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갔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랑 다른 점이 있다면 저도 뭐 열심히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도 돈이 없다고 책 살 돈이 없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서점에 가면 돼요. 아니면 하다못해 도서관에 가면은 뭐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엄청 좋은 책들이 요새 신간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좋은 책들을 가까이 하려고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걸 느끼고 여기서 제가 하나 무조건 반성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진지하게 성찰해 보았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와닿네요. 그리고 처음에 서무진 산타님도 그냥 뭐 우리가 그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처음부터 불로소득 주식 투자 잘해서 돈 번 게 아니고 저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부자의 꿈을 키워갔죠.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상당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평상시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지금 일한다고 아니면 뭐 일용직으로 어디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너무나 내 신체는 왜 이러지? 라고 한탄하지 말고 사실 좋은 점을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거다. 더 큰 경험, 내가 그 인생에서 뭐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 한다라고도 하는데 지금 그 고생을 내가 사서 하는 것이다. 나는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거기서 사실 같이 몇건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일매일 신세 한탄을 하고 계속 꿈이 없겠죠. 근데 똑같은 만약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신다 하더라도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아까 말했지만 나는 돈을 받고 또 고생을 하는 거야. 돈 주지도 않고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내가 나중에 CEO가 되거나 그럴 때 나중에 또 아빠가 되거나 이럴 때 이 경험이 자식들에거나 아니면 즉 그 CEO의 나의 그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겸허함을 갖추는 시간들이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허드렛 일, 하여튼 뭐 힘든 일부터 해왔기 때문에 내가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때도 좀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좀 눈높이에 맞춰서 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 생각엔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두 번째 소호 주제, 기요사키와 세이노가 가르쳐준 부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틈나는 대로 읽은 책에서 제가 얻은 것은 아주 많지만 그중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 돈, 삶을 대하는 제 생각과 자세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책에서 닮고 싶은 롤모델을 찾았고 그들은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게 좋은 영향을 준 글은 아주 많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과 세이노의 칼럼 그리고 김승호 회장이 쓴 김밥 파는 CEO입니다. 저는 저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과 교훈을 주는 여러 인물의 인생을 보며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라면 적어도 자신뿐 아니라 인연이 닿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과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부자는 이런 모습이고 이것은 곧 궁극적인 제 삶의 목표입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부자를 꿈꾸던 시절에는 나는 돈을 좋아해 라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대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속내를 입 밖으로 내면 돈만 밝히는 놈 혹은 속물이란 시선을 보내며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일배반적인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지금은 부자나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자를 시기하는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덕담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면 부를 향한 가치관 자체에 변화가 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과거에 저 역시 부를 향해 열린 자세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 앞서 말한 책과 칼럼 속의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꿈꾸고 좋아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돈을 꿈꾸고 좋아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삶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될 수 없는 태도임을 일깨워 주었지요. 그때까지 제가 상식으로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저는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자와 돈, 삶에 대한 제 태도와 사고방식이 송두리째 바뀌었지요. 제 생각과 가치관은 점차 가난에서 탈출해 꿈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저는 롤모델을 닮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일 잘하는 법과 몸값 올리는 법을 연구했고 나아가 수많은 재테크와 투자법을 배우고 경험하며 내공을 쌓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요새는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파이어족은 그 약자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죠. 그러니까 Financial Independence는 재정적 독립, and 그 다음에 Retire Early 조기 은퇴, 그러니까 빨리 은퇴한다. 재정적 독립을 통해서 빨리 은퇴를 꿈꾸는 족들이 이제 파이어족이죠.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돼가지고 일 그만두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용어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이제는 전혀 허물이 아닌 시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 고정관념. 보통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보면은 좀 약간 돈이 조금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실수도 있지만 어떤 뭐 지인들과의 돈을 좀 빌려주고 이런 관계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또한 유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지인과의 경제적 그 관계에서 뭔가 하나 어글러지기 시작하니까 역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나?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손꼽을 받는데도 재물운에서 또 돈이 빠져나가. 역시 부자가 되지 못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지배를 했죠. 근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기서 제가 자세히 look closely 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뭐 누가 봐도 뭐 차가 있거나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냥 사실이죠. 팩트. 그 다음 팩트 뭐야? 지인과의 경제적 그 거래에서 뭐 좀 어글러졌다. 지인이 내가 나한테 큰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뭐 팩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금 재물운이 별로 좋지 않더라. 팩트.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팩트 중에, 그래서 내 생각을, 그래 너는 그래서 앞으로 부자가 되지 못해 라고 저한테 누가, 팩트일 뿐이지 미래를 예견해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 못 하겠나요? 우리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난 부자가 되지 못해 랑은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가 가난하지만 나는 능력이 되게 출중해서 되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빨리 임원이 돼가지고 연봉이 엄청 높아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글과 같은 회사를 차려서 스타트업을 차려서 크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를 되게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크게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뭐죠? 나는 그래서 하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저 자신이죠. 제 자신이죠. 두 번째, 지인하고 주인이 나한테 큰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일타로 끝난 거죠. 내가 이제까지 모았던 돈을 만약에 다 날렸다 쳐요. 내가 한 1억을 모았었는데 지인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지인이 1억이 못 갚게끔 나 파산, 신용 뭐 파산 났어. 도망갔어. 그러면 앞으로 그 직장 계속 다니고 있다가 그러면 앞으로 그 사실이 앞으로 내가 돈을 안 모아야 된다고 난 부자가 되지 못해 라는 하고 사실 상관없어요. 물론 부자가 더 느리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실이 내가 앞으로 돈을 낭비해도 된다라는, 그래서 앞으로 더 허리띠 쫄라서 더 열심히 모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갔었으면은 더 많이 모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인생을 약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어차피 안 모이는 돈 쓰자. 근데 그거는 누가 생각한 거죠?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1억을 갖고 튀었는데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슬퍼할 수 있어요. 뭐 한 몇 개월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년을 슬퍼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그거 근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몇 년을 전 슬퍼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좀 창피한데. 그렇다고 뭐 그런 경험 안타깝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후회하는데 뭐 타임머신이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바뀌겠습니까? 세 번째, 손금이 그래. 손금이야말로 정말 웃긴 얘기예요. 손금은 카더랍니다, 진짜. 손금 카더라. 손금대로 진짜 손금이 살면서 좀 죽나요? 손금이 모든 자기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손금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사실. 사실 손금에 속지 마세요. 그건 운명이고, 그걸 듣고 나는 그걸 이겨낼 거야. 운명을 이겨낼 거야. 라고 나가야지. 손금이야말로 정말 웃기는 짬뽕이죠. 그쵸? 이런 생각들이 정말 웃긴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더 어린 나이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좋은 책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제 경험담을 유난히 길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고정관념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생각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어린 친구라 그러면 대학생이라는데 나는 서울대를 못 갔기 때문에 내 삶은 망가질 거야. 웃긴 생각이죠. 서울대에 안 나오고 고졸 출신으로도 얼마나 성공한 CEO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하버드 안 나와서 얼마나 성공한 CEO들이 많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좀 더 나는 오히려 하버드 고등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열등감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책을 더 많이 읽어가지고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책을 안 좋아하는데 난 책을 안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다양한 경험, 뭐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 돼요. 난 아르바이트 안 하는데 그러면 대신 책을 좋아해. 그럼 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자원들이 되게 많은데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책을 읽어야지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까 제 생각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고정관념에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한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한테 기도해봤자 안 바뀝니다. 신한테 신이시여 내 인생은 거지 같습니다. 이 거지 같은 인생 구원해 주셨어 하면 신이 뭐라 그럴까? 그래 거지 같구나. 그럼 신이 딱 구원해 주셨어. 네가 거지 같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해 주겠니? 라고 신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못 듣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딱 돌아서면서 어떡하죠? 또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신이시여 내가 거지 같은 인생인데 날 구원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구해 주는 겁니까? 라고 신 따위는 없어. 오케이? 그러면 신이 또 그러죠. 어제보다 덜 거지 같은 일을 줘서 네가 깨닫길 바랬는데 이것도 거지 같다고 하니 네가 진짜 할 말이 없구나. 이런 거죠. 어제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식 투자를 10만 원을 잃었는데
오늘은 99,000원 잃었어요. 그럼 1,000원 덜 잃게 해준 거야. 신이 진짜 있다고 그러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줄 알고,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안 좋게 생각하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좋게 생각하면, 무려 1,000원이나 신이 얘기를 들어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1,000원, 역시 신은 아무것도, 신은 없고, 날 이루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 하면 누가 성공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해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 뜻을 정말 잘 좀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한 50분 찍고 그러는데 너무 길게 찍으면 또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한 30분 정도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선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 살았으면 저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같이 정말 선한 부자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기까지 들어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